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에라넌 심리극과 어느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에라넌 심리극을 회상하고 최근 에라넌에 방문한 어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YTN 뉴스에 나온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앵커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적장애 미혼모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 생활시설 에라넌을 방문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방문 당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상적인 엄마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를 제대로 보육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혼모의 경우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라넌 원장이 지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의 경우 돌봄과 보육에 더 취약한 상태라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렇게 답한 것인데요. 물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지만 정상적인 엄마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발언일 뿐 아니라 특히 장애를 가진 미혼모를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더니 미혼모를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라고 낙인 찍은 것은 물론 장애인 비하로 사회적 편견까지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명백한 미혼모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용어 선택에 부적절함이 있었다면서도 미혼모들의 취약한 상황에 김 위원장이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친 것이라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동행했던 김미애 의원도 김 위원장이 성금과 함께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까지 선물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 앵커의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2021년 1월 8일 저는 총 24회기 동안 진행된 에라넌 심리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4회기 동안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이드치연구소 활동기록 에라넌 심리극 평가 모임, 에라넌 심리극 그리고 이야기 조작이라는 두 가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에라넌 심리극 중에는 사회극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리극 진행 당시 이슈가 되었던 어느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을 소재로 심리극과 사회극을 오가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해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만약 방임이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어느 승용차에 어린아이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역할극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함께 연습해보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폭력에 의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아이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연습해보기도 했습니다. 집회 상황을 만들어 구호를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에라넌 심리극 중에는 어머니들에게 상처 준 비양심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연극이긴 했지만 어머니들의 기억 속 그들은 나이와 재력과 학력에 상관없이 비양심적이고 미성숙했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곧바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열심히 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라넌 심리극 중에는 사회기술훈련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회인으로 적절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처세술을 연습해보았습니다. 부탁하기와 거절하기도 연습했고 나 전달법을 접목해 침착한 태도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연습했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할 때 변명과 사과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침착하게 사과받는 법도 연습했습니다. 에라넌 심리극에 참석한 어머니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상 노출에 두려워하지 말고 증상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약물 복용이 왜 필요한지, 왜 의사의 말을 잘 참고하고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외모, 사회기술에 상관없이 저는 심리극에 참석한 어머니들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마주했습니다. 다시 어느 정치인의 발언으로 돌아와서 이번 일에 대해 해당 정당에서는 용어 선택에 부적절함이 있었다라면서도 미혼모들의 취약한 상황에 김 위원장이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친 것이라며 전체 맥락을 봐달라 해명했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정치인은 문제의 발언을 했던 정치인이 성금과 함께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까지 선물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해명을 읽으면서 에라넌 심리극 시간에 진행했던 사회기술 훈련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에라논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한 특정 정치인과 인상적인 발언을 해명한 소속 정당은 이번 일을 전략적으로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특정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인과 소속 정당은 이제부터 미혼모와 미혼모 시설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 에라넌 발언에 늘 반성해왔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태도로 미혼모와 미혼모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저는 투표권을 가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특정 정치인과 소속 정당이 미혼모와 미혼모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당시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 미혼모와 미혼모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 정책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안전한 심리극과 스토리텔러에서 저는 심리극의 의미 있는 과정 3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심리극의 스토리텔러로서 스토리를 전달하고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심리극 이후 자신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스토리텔러가 되어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극에 참석한 주인공 외 사람들이 심리극 이후 각자 자신의 장소에서 스토리텔러가 되어 특정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를 각자 해석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면서 타인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주인공이 심리극을 통해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과정도 의미 있고, 심리극 이후 주인공이 자신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과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극에 참석했던 주인공 외 사람들도 심리극 이후 각자 자신의 장소에서 스토리텔러가 되어 특정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를 각자 해석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면서 타인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과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된다면 에라논 심리극에 함께 하셨던 어머니들께서 이번 특정 정치인의 발언과 소속 정당의 대처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된다면 이 일을 소재로 심리극을 진행해 보아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에라논 심리극과 어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회상과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